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죠.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이재규 SK증권 PB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에 만들었던 지수 레벨대도 또 한 번 과거가 됐습니다. 새로운 레벨대에서 새로운 법칙, 그럼 그 흐름에 맡겨야죠. 어떠한 법칙에 주목해야 될까요? 첫 번째, 현대차 그룹부터 그 법칙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 기지를 세운다. 체질 변화, 여기가 키포인트일까요? 자, 오늘 현대차 그룹 전반이 강하게 움직임 나오는데요. 이재현 대표님께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룹사 전반이 6000시대, 6100시대 견조하게 움직입니다. 근거 가장 크게는 어떻게 찾으셨는지 궁금해요. 삼전 하이닉스 움직인 뒤에 3위인 현대차가 따라 붙어주는 대장주의 순환매 형식인지 아니면 이유를 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주의 순환매로 보는 건지 사실 비슷하긴 한지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어떻게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좀 현대차 관련된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도 이제 수소 인프라 이야기도 나왔고 또 얼마 전에는 새만금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순환매 성격이 좀 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이 쉬어갈 때 그 자금 자체가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자금 쏠림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3위인 시가총액 3위 현대차로 좀 유입되는 부분과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관련해서도 계속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임원을 좀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IPO에 특화된 인물들로 교체를 하고 있고 정의선 의장이 지금 그 회장이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IPO가 필수적인 부분과 만약에 이렇게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는 지금 순환출자에 대한 이런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관세 관련 이슈에 좀 미뤄 봤을 때도 우호적인 쪽으로도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좀 맞물려서 현대차 그룹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유동성이 시가총액 4위 종목인 3위 종목인 현대차를 끌어주고 있고 또 그룹주 안에서 뭐 기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발맞춰서 이제 현대차 대비해서 좀 할인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현대차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당에 의해서 배당을 받기 위한 수급이 유입되는 과정도 또 일부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관련 이슈가 있었네요. 그걸 제가 놓쳤네요. 그렇다면 대표님, 만약에 앞서 1, 2위 시총 상위 종목의 라운드 넘버까지 달려가는 과정에서 내가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로 그 다음 맹추격을 해보겠다. 어떻게 배당 이슈도 있으니까 가격 전략, 어떻게 매수 타이밍은 지금 구간에서는 잡으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실까요? 오늘 9%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사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추가 상방은 열려 있다라는 생각 하에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눌렸을 때 잡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즐겨주시고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일부 내가 생각했던 비중에 정말 소액 일부 정도는 좀 담궈두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상방에 대한 룸은 예전보다는 훨씬 좀 제한적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뭐 60만 원 이상대의 가격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이 되지 않을까.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라도 담아두지 않으면 사실 눈으로만 보지 사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저는 좀 매수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괜찮지 않을까. 다만 큰 비중은 아니고 조금의 비중만 한번 담아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뭐 85만 원까지 나오긴 했지만 일단 60만 원을 뚫어내는 데까지는 여력이 있다. 조금씩 담궈가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기아도 오늘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재규 차장님과 기아 이야기도 해볼게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그룹사 전반이 강하고 기아 역시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아는 오늘 특징주 기사들 보면 미국 쪽에서 조지아 법인 500만 달성 요 넘버 자체가 촉매로 작용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요인이 있는지 기아의 초강세는 어떻게 차장님은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에 1월 달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68%가 올랐고요. 네. 그 월봉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25%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0% 정도의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기아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당 쪽에 대한 메리트가 현대차보다 기아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자동차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겠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했었던 모양새를 보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대와 기아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굳은 의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비해서 이제 로봇에 대한 밸류가 좀 덜하다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배당과 뭐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부여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평가 이야기가 나와서요, 차장님. 그동안은 로봇주로서의 대평가 이 부분을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부터는 새만금 그러면서 AI 이쪽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체질 변화가 새만금 투자로 인해서 또 한 번 나오게 되는 걸까? 이 부분은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네, 우리가 방금 전에 로봇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으로 인해서 밸류가 재평가됐는데 또 한 가지 재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쪽에.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새만금 쪽에서는 뭐 외주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자체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명분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로봇에 이어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업체이면서 로봇을 할 수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자주 테슬라와도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290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현대차 그룹이 뭐 테슬라를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괴리를 봤을 때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좀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가격적인 메리트로서 저는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만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라왔다 이거 말고 차장님, 밸류는 아직 부담은 아니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로서의 밸류로 보자면 고평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절대로 고평가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지만 뭐 2026년도와 7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EPS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ER이 5배 수준까지도 내려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도 고평가라고 보기가 어렵죠.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많이 찍히진 않고 있지만 성장성을 고려해 본다면 고평가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밸류는 이 점 궁금해하셔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룹사 내에서 하나 더 볼게요. 현대 오토에버 역시 현재 구간에 17% 넘게 눈에 띄는 강세 연출 중입니다. 이지은 대표님, 로봇 이야기라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오토에버인데 오늘도 강합니다. 뉴스 여러 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국내 완성차 공장에 투입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뭐 노조 관련 이슈도 있는데 일단은 투입된다라고 헤드라인은 걸렸더라고요. 그러면 직접 수혜가 현대오토에버인지 이게 현대차 그룹의 한정된 이슈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파급력을 가지면서 로봇으로 다시 이전을 엘리를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라고 일단은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 재료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공장에 대한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로봇주들 그동안 좀 쉬어갔던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가 움직이는 그 가운데 로봇주들이 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은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로봇 쪽으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신설을 했는데 조직도에 이번에 로봇 추진단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쪽도 집중하겠다라는 모습들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박민우라는 그 새로운 인물을 네. SDV 쪽,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쪽을 또 육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영입을 했는데, 그분이 원래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출신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 SDV, 자율주행 이쪽으로 속도감이 더욱더 붙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현대 오토에버가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의 모멘텀을 같이 좀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차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몇 달 전으로 돌아갔을 때 현대차가 움직였을 때 갔던 섹터, 자율주행, 로봇 이쪽이 다시 한번 반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좀 맞는 답변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뻗어나가 보면은 대표님, 오늘 자동차 부품단에서도 로봇 색채가 묻어있는 쪽도 동반해서 강세 보이잖아요. 대표적으로 SL 같은 종목들이요. 이런 종목군 역시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자동차 본업을 갖고 있는 종목들, 뭐 화신도 그랬고 대부분의 종목,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업이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로봇 색채가 갖고 있는 예전처럼 실적에 대한 이런 부재,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쪽이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 시세는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섹터도 또 약간의 저평가의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질수록 저평가됐던 섹터,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쪽에 수급은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SL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신이 좀 강했는데 맞아요. 오늘은 또 SL이 또 받아서 가는 모습인데, 추가 상방은 좀 최근에 거래량도 두 종목 모두 좋고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좀 확산해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부터 부품까지 골고루 좀 체크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궁금하실 부분 반도체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을 이렇게 걸어봤어요. 34만 전자, 170만 닉스 간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 상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10만 전자도 굉장히 낯선 숫자였는데 이제 앞에 3자도 붙여놓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오늘 SK 하이닉스 흐름 놓고 하나씩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일단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도 20만 전자 위에서 하이닉스도 100만 닉스 위에서 안정적으로 종가를 형성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나요? 밸류에 대한 논란도 항상 있겠지만 기대감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치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되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밸류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EPS 기준으로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을 우리가 2026년도, 7년도, 8년도까지 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분석하고 있는 증권사마다 좀 다르지만 2027년도에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과 우리가 EPS를 좀 추정을 해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발행 주식 수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R이 10배가 넘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8배, 9배 수준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배, 6배 그 이하로도 내려가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고평가됐다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밸류 기준으로는 전혀 논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주가라는 게 그 밸류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가진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한 달 있다가 보겠어라고 한다면 뭐 지금도 매수냐 매도냐라고 했을 땐 저는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만 원과 100만 원 위에서 안착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내용을 보니까 시장에 그 대차잔고가 100조 넘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차잔고가 많다라고 한다면 공매도가 나올까봐 우려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갔을 때는 숏 스퀴즈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내가 몇 달 동안 더 보겠다라고 한다면, 혹은 가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뭐 분할 매수의 관점이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도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차장님 하고 계실 것도 같아요. 그럼 하나만 더요. 내일 새벽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차장님, 내일 엔비디아가 내놓는 숫자가 지금 우리 탑2의 이런 라운드 넘버 그 이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랠리를 정당화해주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엔비디아는 생각보다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젠슨 왕 CEO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엔비디아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찬물을 부을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정당성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M7 주가들이 약할 때 더 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기업들, M7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익성이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흐름이 최근에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뭐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살짝 조정을 받은 부분들은 앞으로 뭐 시장이 좀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단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이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뭐 좋은 내용 주면은 더 좋고요. 아주 안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독야청청 좀 더 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부업체들은 괜찮다라는 논리가 최근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더 갈 수 있는 모멘텀, 이 트리거 요인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지은 대표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실적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갤럭시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엑시노스, 여기서 만약에 수율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게 된다면 또 하나의 트리거가 열린다. 그러니까 턴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고객사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곧 된다면 또 다른 스토리라인 열리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충분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 80%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파운드리가 여전히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뭐 엑시노스도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그 전에 테슬라양 쪽으로의 수주라든지 애플 쪽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서 새로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파운드리 쪽에서도 열렸고 여기에 엑시노스까지 또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적자 전환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흑자 전환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만큼 만년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불량적인 그런 사업부였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를 더 우상향할 수 있는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 그럼 업사이드는 3전이 조금 더 많아요, 대표님?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네. 저는 삼성전자가 업사이드 좀 많다라고도 보는데 저는 SK하이닉스도 둘 다 매력도는 좀 달라요. 근데 약간 요즘에 약간 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변동성이 좀 많이 있는 건 삼성전자가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그리고 이번에 중국 쪽에 뭐 매출 이야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도는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매출 이야기까지 내일 엔비디아의 코멘트 확인을 해야 된다. 내일 새벽 7시 전후로 나오는 이야기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이 점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좀 골고루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여기서 출발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입니다. 일단 그린광학이 거래를 싣고 코스닥 시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임은 나오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미 우주군 프로젝트 참여 이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상한가 직행하는 흐름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22% 초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움직이면서 스피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요. 우주항공이 또 한 번 트리거를 받아서 움직이는 건지 이 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그린광학 많이 언급을 저희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잘한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 워낙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하고 여러 종목들을 같이 끌고 움직여서 살펴봅니다. 우주항공이 다시 한번 시동을 걸게 되는 트리거 요인, 여기서부터 또 나오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우주항공 쪽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린광학이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고, 인텔리안테크라든지 뭐 전통적인 우주항공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을 띠고 있는 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아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요 강도 자체가 종목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와 뭐 자동차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계속해서 몰려간다라고 한다면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드렸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형태가 되면 우주항공 쪽으로 그때는 자금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스페이스 X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뭐 4월달, 6월달에도 이제 IPO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저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중에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요 한국항공우주도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최근에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거의 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종목을 하나 열어놓고 보면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유동성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우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항공우주 정도는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페이스 X 상장 6월 그 전까지는 모멘텀 유효하다라는 일정, 그 시일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화면에 좀 나갔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지, 그 순위별로 봤을 땐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지은 대표님, 오늘 뭐 사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안이 오후 4시에 처리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이기는 하죠. 그런데 궁금해요. 오늘 증권주 가운데서도 유난히 미래에셋증권이 강하거든요. 우주항공을 볼 때 가장 트리거 요인을 이쪽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이 여전히 기준점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자리 한번 봐주시겠어요? 일단 자리는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괜찮아요? 네,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뭐 IPO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6월까지 IPO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주항공 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래에셋증권은 어저께 장 마감 후에 6,300억 원 규모의 그러니까 주주 환원안을 좀 내놓으면서 역시 주주 환원 쪽으로 역대급 주주 환원에 대한 모습 보여주면서 또 이미지적으로도 상당히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좀 각인을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실적, 지금 시장 자체도 또 워낙 좋다 보니까 증권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스페이스 X 투자에 대한 그 모멘텀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딱 시장이 원하는 색깔의 이런 재료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미래에셋 증권을 좀 끌어주고 있고, 오늘 이제 증권주들이 미래에셋 증권이 이렇게 상승 탄력을 키워가니까 우주항공 쪽 종목들도 가지만 증권주들도 다시 한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미래에셋 증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섹터들을 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좀 지켜보시면 좋다.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의 고점도 충분히 이번에는 돌파해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이전에 증권주 가운데서도 미래에셋증권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주신 바 있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 대형주 보자라고 이재규 차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스탁 나가는 것 중에 미래에셋증권 다음으로 강한 종목이 대한항공이 나오네요. 오늘 왜 이쪽에서 대한항공이 10% 랠리가 나오는 걸까요? AI 무인기 로드맵 공개에도 우주항공 쪽과 연결고리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한국항공우주가 오늘은 시세가 좀 약해서요. 대한항공 대형주로 본다면 이쪽 대안점으로 볼 수 있을지 차장님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대한항공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AI 무인기 로드맵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네. 고객분들과 좀 매매를 하고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네네. 제가 이거를 어떤 명분으로 어떤 논리로 소개를 드렸었냐면 실제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월 중순쯤에 제가 권유를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랑 이란이랑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서 유가가 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유가가 튀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주가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멈췄다라는 것은 이건 하반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메리트가 있지만 대한항공 같은 기업도 여기선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고 오늘 뭐 AI 무인기 로드맵 공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산 쪽이라든지 우주항공 쪽과는 엮일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알고 있었고 저는 이게 저 내용 가지고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순환매의 관점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항공 같이 이렇게 좀 대형주 우리 LG전자도 그렇고요.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무언가 하나씩 새로 붙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동성이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가는 종목 쪽에서 또 가기도 하지만 순환매 형태로도 대한항공의 흐름까지 좀 체크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쪽도 궁금하시죠? 비만 키워드 그리고 넓게 된 제약바이오 키워드도 관심 유효할까요? 자, 오늘 코스닥이 잠잠하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서 강한 쪽을 뽑으라면 모멘텀 가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시작 여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기술 이전 본계약에 대비하는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토지 바이오도 그중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주목도를 높여야 될까요? 자리 만들어 나가는 위치가 맞는 건지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되면 늦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비만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아직 열기가 남아있으니 진입해도 괜찮은지 점검해 주세요. 저는 비만 치료제는 좀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얼마 전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치가 일단 1차적으로 좋지 않았고 두 번째는 약간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연속된 하락폭을 맞이를 했는데 지금 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마운자로는 요즘에 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만 치료제 수요는 계속 커지는 가운데 노보노디스크가 오히려 이렇게 약간의 궁지에 몰릴수록 선택지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좀 손을 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허 만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면 제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요즘에 지투지 바이오가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시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는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저는 상대적으로 요즘에 D&D 파마텍이 좀 주목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근데 D&D 파마텍도 충분히 기회는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DC 치료제 관련돼서도 이제 4월달, 5월달에 또 학회, 뭐 예전만큼 학회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받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최근 들어선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ETF 액티브 자금에 대한 유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바이오 쪽의 선택지를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수급 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ALCR과 아스코를 좀 대비를 한다면 ADC라는 그 키워드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올해는 뭐 중국 쪽에 많이 뺏겨서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확실히 있기는 했지만 개별 기업단 예전처럼 힘을 모아서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는 있어도 그래도 개별 종목들이 좋은 이슈들 뭐 FDA 희귀 의약품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슈도 나왔었던 만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지금부터 저는 매수를 하셔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매력도 있는 섹터다라는 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제 학회도 시작되네요. 일정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희 한 기업만 짧게 더 점검을 할게요. 올릭스 한번 차장님 점검해 주시겠어요? 저희 큰 틀에서 비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올릭스 유독 강하네요. 비만 쪽 모멘텀이에요? 아니면 탈모 관련된 뉴스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에 무게감 두는 게 차장님 맞을까요?
비만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탈모와 관련돼서는 일단 변동성이 나왔던 기업들이 좀 있긴 있어요. 지금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난주였나요?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왔었기 때문에 탈모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붙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오늘은 뭐 JW 중해제약이라든지 탈모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다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TS 트릴리온은 또 많이 올라오네요. 25%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올릭스는 둘 다 엮여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릭스란 기업이 이제 오늘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방은 좀 더 열려 있다라는 관점. 오늘 이제 장중에 신고가가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조금 덜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도 전 이제부터는 관심을 좀 가질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서 비만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코스피보다는 비중을 좀 줄여야겠죠. 코스닥이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좀 작고 그중에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셔도 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에는 시장에 큰 관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수익이 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다만 웬만하면 재무가 좀 검정색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닌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튼실 안쪽 골라서 선별해서 조언까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에너지로 체크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건설로 일단은 포커스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사장님 좀 이어서 답변 부탁드려 볼게요. 대형 건설주가 오늘 유독 강하더라고요. 좀 살펴보면 원전발 모멘텀이긴 한데 현대건설이 유독 강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로 현대차 그룹을 봤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강해서 현대건설이 강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오늘 현대건설을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원전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현대차 그룹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 현대건설이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5조 정도 되거든요. 그냥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지금 65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론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분명히 필요하죠. 전 세계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밖에 못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 이제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현대건설이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시가총액이 낮아? 라고 한다면 왠지 저렴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대중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작년 기준으로는 PER이 계산이 안 돼요. 실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PBR 기준으로는 지금 1.9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원전 밸류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 붙는 건 좀 어렵고 눌릴 때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봐보시는 것도 어떨까. 근데 이제 현대건설은 레포트가 좀 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레포트들이 좀 나와주면 그때부터 그 레포트에 나오는 명분들에 대한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원전 밸류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의 시선, 어떻게 밸류를 측정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저희 CS윈드 포함해서 오늘 풍력 쪽이 강해서 이쪽 조언 듣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재은 대표님, 오늘 풍력 쪽이 강합니다. 수소도 강해서 어느 쪽 이야기 들을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강한 쪽이 풍력이네요. 왜 오늘 풍력 쪽이 특히 더 강한가요? 이게 신재생 쪽에서의 순환매 형식인지 아니면은 국내 정책적 모멘텀으로 가장 수혜 영역에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걸까요? 그 부분 둘 다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소식을 보니까 이제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 또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엮어서 태양광과 함께 태양광이 한동안 시세를 받아갔을 때 이제 또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 수혜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실려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건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풍력 쪽을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좀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 특히 CS 윈드는 요즘에 추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 상방은 좀 열려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거래량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평선의 형태를 거의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추가 상방이 태양광만큼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태양광이 앞서서 상승했던 것을 미뤄봤을 때는 풍력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방에 대한 여력은 좀 남아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죠. 이지은 대표, 이재규 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